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국정감사가 파행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난타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결국 이제 정부와 국회가 만나는 자리인데 야당 의원들이 이번에 단단히 벼르고 지금 모든 것을 정쟁화하고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이 나오는 자리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하나 김문수 장관이 나오는 것이 또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총리를 상대로 뭘 하게 되면 또 거기도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엄청난 전투력으로 지금 야당과 지금 싸우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준석 이제 방통위원장 여기도 또 하나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들이 이런 전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뚜렷이 이제 각인되고 인지도가 올라가고요. 위상이 확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국감을 보면서요. 새롭게 발견한 인물이 바로 이 김용현 장관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해요. 제가 역대 장관들 중에 이렇게 잘 받아치고 그냥 받아치는 게 말재주로 받아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카리스마로 그냥 추미애를 압도해버리더군요. 추미애를. 와,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추미애는 육선 의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육선 고지를 밟은 의원인데 5선 고지도 제일 먼저 밟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추미애가요. 김용현하고 붙으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붙으니까 밀리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고요. 카리스마가 정말 정치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제가 감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김문수 장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만 김용현 장관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카리스마에 관한 한 박정희 대통령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현 장관. 저는 신원식 장관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에서 물론 영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상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안보실장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 책임자가 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다 했을 때 왜 저럴까 하고 약간 이렇게 갸우뚱했거든요. 신원식 장관이 너무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말이죠. 신원식 장관 본인도 그랬죠. 예전에 야인 시절에 광장에서 운동하고 그럴 때 말이죠. 모 유튜브에 나가서 이 김용현 장관하고 같이 나간 자리라 그러죠. 거기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했죠. 후배죠. 1년 후배. 김용현 장관은 59년생 그리고 이제 신원식 장관은 58년생 개띠잖아요. 개띠와 돼지띠인데 자, 50년대생 끝물 두 사람이 정말 중차대한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지금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본 가장 뛰어난 군인이다. 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능가한다라고 그 면전에서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일종의 뭐 상대에 대한 배려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쭉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제 생각에요. 야당에 그 누구도 지금 김용현 장관하고 붙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와 말도 뭐 잘 받아치지만 이 묵직한 카리스마가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쇼츠 영상을 제가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김문수 장관 여기는 또 다른 의미의 카리스마가 지금 넘치는 곳이죠. 일단 정치인이 되자면요. 카리스마가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카리스마 없으면 사람이 얕보이고 뭔가 결단력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국민들도 신뢰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김문수 장관으로 인해서 분명히 국정감사가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퇴장 명령에도 버티는 김문수 또다시 중단된 국감 예상했죠. 김문수 이분이 그걸 뒤집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말했을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당장이라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와. 그런 정도로 그냥 핵직구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있겠어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사석인 그런 자리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국회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생중계되는 데서.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빨갱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시잖아요. 이 김문수 이분은요. 그런데 이분이 거구입니까? 김문수 이분 보고 거구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이분은 거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이런 전투력 가진 사람이 없으면요. 그건 뭡니까 이게. 우파 보수 이건 그냥 말랑말랑한 그냥 흐물흐물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환노위 국감 파행을 겪고 있다. 김문수 국감 나와서도 일제 때 국적 없다.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일제 때 우리 국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논란거리도 아닌데 이들이 지금 어거지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는 역사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거에 불편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지우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역사책도 새로 만들고 있다. 이건 역사 조작 날조 왜곡이죠. 좌파들이 잘하는 게 역사 선동 왜곡입니다. 거기에 우파가 밀린 측면이 있는데 밀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죠. 그냥 역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러운 건국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 그 연장선에서 민주화를 만들어낸 이 그 엄청난 한강의 기적을 우리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헬조선이라 그러죠. 그런 걸 태어났으면은 안 되는 나라였다. 건국되면 안 되는 나라였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약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헌법도 헌법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김문수는 김문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악수 거부당하는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장관은 그래도 말이죠. 나이도 있고 거기 환경노동위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후배들입니다. 새카만 후배들이에요. 환노위 쪽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 관련 일을 좀 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김문수는 하늘의 존재죠. 전설이죠. 전설. 그래도 이분이 이제 나와서 말이죠. 그 위원장에게 국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때 이게 허리도 숙이더라고요.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 허리도 안 숙이잖아요. 빳빳이 그냥 그 최민희하고 그냥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이분은 장관은 뭐 그런 것은 어쨌거나 자기가 지금 피감기관으로서 충분히 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과를 종용받는 거죠. 사과하라. 당신 그 말 사과해라. 그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진짜 없었나. 우리 국적이 없었나.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김문수 이분이 이제 그걸 양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자 퇴장 명령에 불복하는 김문수 장관. 그러니까 장관 없는 국정감사, 김문수 장관 일제시대 국정 논란의 퇴장. 자, 그때 말이죠. 송기정 선생의 그 일장기 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그 시대에 대한민국 여군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없었잖아요. 당시에 상해 임정 그 요원들도요. 외국에 나갈 때는 중국 국적으로 나갔어요. 비자 받고 그럴 때. 그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자꾸 국적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마음의 국적은 있었지. 실제적인 국적, 나라는 없었던 겁니다. 망한 거예요. 나라를 뺏긴 거야. 그런 식으로. 세계사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라를 뺏긴 나라가 어디 한두 나라입니까? 자, 그것을 제대로 그냥 보여줬다. 김문수 이분은 결국에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신이 우연하게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철학으로, 이념으로, 소신으로 다져진 그야말로 엑기스다, 엑기스. 그것을 이렇게 통쾌하게 이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까? 이런 어떤 용기 가진 사람, 이런 어떤 팩트에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는 사람, 과거가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과거의 불편한 역사 다 지우면 그게 역사입니까? 소설이지. 근데 좌파들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파가 좌파한테 밀린 건 딴 거 없습니다. 과거사 전쟁에서 졌어 그래요. 역사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파가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뿐 아니고요. 많은 역사적 논쟁을 가진 그런 역사적 현상들, 사건들을 전부 좌파적 시각으로 다 왜곡시켜놨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거치면서 위원회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수단으로 등장했던 것이 세월호도 있고 이태원도 최근에 이태원도 있었고요. 그 앞에 광우병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미군 장갑차로 인한 미선 효순 사건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5.18도 들어가고 4.3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가지고요. 역사를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 놨습니다. 뒤집어 놨다. 왜곡을 시켰다. 그 왜곡을 풀지 못하면 우파는 이제 여기서 주류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 우파가 주류가 되려면은 역사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걸 과거의 역사로 되돌려 놔야 돼요. 지금은 사실 북한의 평양에
그 역사책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책이. 이거는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조작된 과거에 그랬으면 하는 희망을 거기에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좌파적 시각, 종북적 시각으로 그냥 쫙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거 놔두면요. 우파는 족보가 없는 집단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당사에 걸 수 있는 대통령도 한 명 없어요. 지금도 보면 세 사람 걸었다 그러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 세 사람만 걸었다 그러죠.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는 세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김영삼 하나만 딱 놔둘 거예요. 그냥. 보수 쪽에서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대로 계속해서 역사가 밀리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이 김문수 같은 분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고 고맙고 반갑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면 한 30명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김문수 장관의 역사인식, 이 이제 정의관 혹은 진실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을까? 글쎄요. 이번에 경산에서 당선된 조지현 의원이 여성 의원이 있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 그 사람 하나 정도일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심지어는요. 그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도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도 희귀하고 극소수입니다. 그야말로 천년기념물인데 이걸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김문수 같은 사람을 제2, 제3, 10명, 30명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 전쟁이 제대로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강덕구 의원도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말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사과만 해주면 다 덮어주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김문수 장관 앞에서는 쫄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못 나가더구나. 소리는 질렀지만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논리도 뭐 그닥 없고요. 그 기세 자체가 김문수 장관이 쥐고 있었죠. 그립력을 김문수 장관이 갖고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여기 노동계 출신 아닙니까? 이분은요. 김문수 장관을 아예 대선 후보로 거론하더군요.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하나. 김 장관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보수 후보를 하나씩 정리하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 김문수 장관이 대답하는 것과 여러분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김 장관이 그렇게 무섭나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무효라고 했다. 그런 인식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역사인 겁니다.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말하고 우리는 국감 들어가자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같은 당 조지현 의원도 여기가 국정감사장이 이제 국적 감사하는 곳이냐라며 관련 논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지현 의원 이분도 이 젊은 30대 뭐 정말 연부 역강한 어떤 여성 의원인데 기대가 됩니다. 전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소신도 뚜렷한 것 같고요. 자, 김문수 관련 뭐 기사가 너무 많은데 말이죠. 이런 거 쭉쭉 나와 있죠.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댓글 하나를 볼까요? 김문수 장관의 소신을 응원합니다. 정서와 역사적 사실은 다른데 국민들 표와 감정을 의식해서 국적을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아들답다.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김문수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누가 더 칭찬받아야 하나요? 영화 암살 이것도 다분히 이것도 이제 왜곡된 시선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주때도 신념도 없고 자리 욕심만 있는 전형적인 국짐쪽 인물 중 1인 박근혜 탄핵 때는 윤석열 썩었다더니 이제는 윤가위의 최전방서 저러고 있네. 이 좌파들은 또 이렇게 김문수를 까고 있네요. 다른 쪽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가 강제 합병되었으므로 조선의 인민은 모두 일본국에 속한다. 강제 합병이 어떻게 그 나라의 국민이라 할 수 있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국민임을 소리치며 만세를 불렀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비겁하게 살아남아서 후한무치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자신의 조상들을 일본에 갖다 바치는구나. 이게 말이죠. 왜곡된 시선이죠. 이런 것은. 김문수 장관을 까는 거죠. 이게. 이건 최신순인데요. 자, 여기에는 사실 논리가 없습니다.
진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친일파입니까? 일본하고 만일에 우리가 불편한 관계로 전쟁을 치른다 하면요. 저런 사람이 나가서 전쟁 최일선에서 싸울 사람 아닙니까 사실. 조지현 의원도 그런 말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최신순에 어디서 이렇게 동원됐네요. 김문수 같은 사람을 막 욕하네 여기 보니까. 자, 일제시대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였고 한국인은 그 여권으로 세계를 이렇게 다녔나 보다. 요거는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 여권이라고는 없죠. 세계가 인정 안 했는데요, 아무도.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고 하면 우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강남 좌파 좀 되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저쪽은 진짜 좌파되고 여기는 강남 좌파 좀 돼가지고 우파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김문수 같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파의 생명력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 끈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이버 댓글이 여기는 또 어떤가요? 한두 개 볼까요? 이제 여기는 순공감선이죠. 아까 그건 최신수만 있어서 이제 그렇게 김문수를 까는 게 좀 있었는데요. 거짓되고 미화된 역사를 믿으려 하지 말고 창피해도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인식하자. 뭐 맞는 말인데 뭔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나라를 잃어서 독립운동도 한 거잖아. 그래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운동합니까? 자, 전부 그렇습니다. 나라를 일본이 뺏어서 나라 찾으려고 독립운동했던 거 아닌가? 저 질문한 사람은 식민지배를 받는 동안 국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국회의원들 한심하다. 국정감사에서 그걸 왜 물어보나? 그렇죠 말이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그 뭐자가 국적을 갖고 뭐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말이죠. 노동 관련해서는 김문수 장관에게 흠잡을 게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노동 관련해서는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종합행정을 벌써 경기도지사를 2분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빠삭하죠. 거기다가 국회의원도 3분 했고 경산호위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노동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김문수 장관을 공격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걸로 그냥 허접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김문수 장관의 이 소신과 양심 그리고 정의관 그리고 애국심, 뚝심 이런 것을 응원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